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라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소유권자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압류나 뭐 가압류, 가처분 같은 그런 좀 등기가 이 갑구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내가 직접 떼봐야 되는 거지, 이게 간단하게 그림판 조작으로만 해도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출 금액을 날려버리면은 이 아파트는 이렇게 대출이 전혀 없는 아파트로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이 전세 사기가 좀 안타까운 게 부유하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소액인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서 그게 좀 더 안타까운 것 같고요. 전세 사기는 어찌됐든 전세 보증금이라는 건 내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돈인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를 받는 뭐 그런 건데, 뭐 사기 수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집에 기존에 대출이 있거나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속이고 전세금을 받아서 그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은 먼저 잡혀 있었던 그 돈 받을 은행이나 대출이 갚아지면서 정작 내가 받아야 될 돈 못 갚게 되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속여서 전세금만 갖고 날리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느 경우에서는 어느 집에 월세로 들어와서 자기가 마치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다시 월세를 낸다. 그런 식으로 전세 계약을 몰래 바꿔서 전세 보증금을 갈취해서 도망가는 그런 수법도 있고요. 전세 사기는 결론적으로 내가 돌려받아야 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겠다,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을 조작을 한다든지 특약사항이나 이런 공인중개사가 껴서 뭐 그런 걸 유도를 해가지고 못하게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요거 정도는 좀 확인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볼 것, 등기부 등본을 내가 직접 한번 떼봐서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게 부동산 매매나 뭐 이렇게 전세 같은 거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무실에 있는 중개사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거 봐라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 전에 본인이 직접 계약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계약 이후라도 전세 같은 경우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계약일의 다음날. 계약을 하고 다음날 0시가 되기 전에 작정을 하고 뭐 사채라든지 그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저당이 잡혀버린다면 내가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계약을 한 다음이라도 꼭 본인이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서 그런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계약서에도 반드시 그런 특약사항 같은 거를 넣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전세 이 계약 이후로 어떤 대출도 받지 않는다 라든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특약을 좀 써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등기부 등본을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떼보겠지만, 보통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떼볼 일도 잘 없고 뭐 어디서 떼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떼는 방법과 그리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그 컴퓨터로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위에 뜹니다. 이쪽에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핸드폰 번호로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더라도 등기부 등본 정도는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등기 열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보시면은 열람하기와 서면 발급하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이가 열람하기는 700원이고 서면으로 발급하는 거는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열람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PC에서 열람을 하는 정도고요. 이게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나 어떤 정식 서류로 제출해야 된다면은 반드시 1000원짜리 서면 발급하기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열람하기나 뭐 발급하기로 들어가시면은 뭐 간편 검색, 뭐 집원으로 구주소나 뭐 도로명 주소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재 집원 구 주소로 찾는 걸로 해봤고요. 먼저 단독주택을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은 이제 부동산 구분의 토지 플러스 건물인데, 단독주택은 땅 등기가 따로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가 두 개라서 이게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는 걸 체크를 하셔서 떼보시면은 거기에 주소랑 적어주시고, 뭐 공동 담보 목록, 뭐 전세 목록, 매매 목록 이렇게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본인이 입력한 이 집원에 대한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아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이제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 호실마다 등기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집합 건물로 선택을 해주시고 주소 넣어주시고 몇 동 몇 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체크를 해주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그 주소랑 이제 소유자, 그 다음에 상태,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가 맞으면은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를 선택하시고 말소 사항까지 포함을 할 거냐, 아니면은 현재 유효한 현재 상황만 그 표시를 할 거냐. 근데 여기서 반드시 말소 사항까지 해서 과거 내역도 말소됐지만 확인할 수 있는 요 말소 사항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음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매매 목록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제를 해주시면은 뭐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뭐 휴대폰 결제 같은 걸로, 저는 열람용으로 해서 이제 700원짜리로 결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 보시는 화면 같이 해서 여기에 열람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 열람을 누르시면은 이제 등기부 등본을 이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부 등본이 이제 발급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어느 부분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표제부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검색한 건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 한 동이라면은 한 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몇 층인지, 층마다 면적은 얼마인지, 뭐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고, 이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토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표제부라고 해서 이제 내가 검색한 조회한 그 한 호에 대한 건물의 표시, 뭐 면적이랑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조회한 호의 대지권 지분, 땅이 얼마나 지분이 있는지, 이거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갑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쭉 보시면은 이렇게 소유권자들이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언제 접수가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이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 명의로 2명이 이제 갖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이게 확인을 왜 해야 되냐면, 아까 전세 사기를 얘기했듯이 좀 본인이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인 척 하면서 전세금을 탈취하고 집주인이 아닌 다른 계좌로 뭐 이렇게 입금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이 맞는지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증도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갑구 같은 데서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압류나 뭐 가압류, 가처분 같은 그런 좀 압류 같은 거에 대한 등기가 이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체납이 있어서 지금 어디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이 갑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설령 그 세금을 내서 이제 빨간 줄이 그어져서 이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 집주인이 계속 체납 사실 이력이 있구나, 뭐 그런 좀 히스토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소 사항을 반드시 좀 포함을 해서 열람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이제 을구입니다. 을구는 이제 소유권 이외에 이제 권리라는 사항에 대한 건데, 대출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빨간 줄 가진 거는 이제 말소돼서 다 갚아진 거고요. 지금 현재 요 소유자이신 분께서 대출이 이제 채권 최고액이 2억 8,800, 1억 2천, 신한은행과 농협에 이렇게 있는데, 요 금액이 전체 대출 금액은 아니고요. 대출은 이제 잡을 때 120%를 잡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2억 8,800이라면은 대출금은 2억 4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2억 4천도 뭐 실제로 뭐 계속 갚았다면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리고 1억 2천 채권 최고액 같은 경우도 그 대출 금액은 1억이다. 그러니까 요 부동산에 잡혀 있는 대출은 최대 3억 4천이 대출이 잡혀 있는 집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내가 직접 떼봐야 되는 거지, 이게 간단하게 그림판 조작으로만 해도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출 금액을 날려버리면은 이 아파트는 이렇게 대출이 전혀 없는 아파트로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조작된 등기부 등본 이렇게까지 하겠냐마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임대인이죠, 집주인. 그 사람의 이제 현재 체납이 없다는
국세 완납증이나 지방세 완납증을 받아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요새 전세 사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집주인 입장에서 자기가 그런 사기꾼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자기가 더 발급을 해서 제시를 해주는 정보 공유를 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좀 요구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좀 개인적이니까 은행에서 내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받아서 요거는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임대인이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국세 완납 증명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홈택스 뭐 검색하셔가지고 홈택스 들어가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 완납 증명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인증을 필요 없이 아이디나 그 비밀번호가 있다면은 그걸로도 가능하시고, 인증서를 통해서 일단 로그인 해주시면은 위에 메뉴에 민원 증명, 즉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이라고 있는데 가장 위에 납세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이라고 가로가 쳐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장 많이 발급하는 문서기 때문에 좀 위에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누르시면은 뭐 본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수령 방법을 내 주소나 주민 번호를 공개할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뭐 인터넷 발급할지 그냥 열람만 할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어디에 제출할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바로 이 보시는 화면 같이 납세 증명서라고 해당 사항 없으면, 이게 체납이 없으면은 이렇게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랑 지방세 용납 증명서랑 이거 다 둘 다 무료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거는 무료로 이렇게 발급 받으셔서 출력해서 이제 임차인이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세도 같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음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네이버에다 정부24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그 정부24라는 사이트가 가장 위에 뜹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간편 인증이나 뭐 공인 인증서 같은 걸 통해서 인증을 해주셔야 되고, 요 가운데쯤 보면은 이제 검색창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완납 증명이라고 검색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방세 납세 증명.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세 납세 증명이 정식 명칭인데 완납 증명이라는 말을 옛날부터 많이 써서 뭐 둘 중에 아무 거를 검색해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조회가 되는 지방세 납세 증명, 여기에서 이제 발급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그 사용 목적 같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수령 방법 선택되는 대로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신청 내역이 이렇게 나오면서 문서 출력을 눌러 주시면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이제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해당 사항 없음,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체납이 있으면은 뭐 어떤 세목이 어떻게 체납이 되어 있는지 이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세 보증 반환 보험이라고 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걸 가입을 통해서 좀 지켜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실 게, 시세보다 전세가 너무 80% 이상 넘는다면은 이게 깡통 전세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은 집값이 막 오를 때는 상관없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집값 대비 그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면은 좀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곳의 말만 듣고 여기 시세가 이 정도다 그렇게 믿지 마시고 다양하게 좀 찾아서 정확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몇 %가 전세율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합니다. 아무쪼록 전세 사기는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서 더 좀 악질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